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지금 시각이 2시 37분 55초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장 마감 1시간도 채 남겨두지 않고 2부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저희가 라이브 매매 타임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을 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이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종목, 알고 싶었던 종목들 상세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콕 집어 문자 상담을 보내신다면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종목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는 샵 0082번 아래 하단에 지금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종목,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이 왔다라고 지점에서 전결이 오면요. 저희가 바로 전화를 해서 매수포착 타이밍 종목들을 들어보는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라이브 매매 타임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오늘 시장 상황 좋습니다. 얼마큼 변동사항이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현재 상황이 23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확실하고요. 2340선 다시 탈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전고점인 2342포인트까지 다시금 올라가려고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중 흐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2321포인트, 어쨌든 2300포인트 오늘 안착을 확실히 했고요. 이내 상승 동력이 키워지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쭉 올라가는데요. 오늘 장중 고가는 2341포인트 지금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1% 가까운 상승세를 현재도 보여주고 있고요. 대형주 독식장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합니다. 특히나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오늘 3천억 원 가까이 사고 있는데요. 2,376억 원이나 기관이 삽니다. 외국인도 오늘 다시금 매수에 동참하면서 506억 원 사고요. 하지만 개인은 고점이 다시금 경신이 되면서 시세 차익을 좀 내려고 하는 세력들, 그리고 그동안 좀 손절 물량들을 내지 못했던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한 물량들이 나오면서 3,168억 원이나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볼까요? 코스닥 시장은 643.10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2.94포인트 하락입니다. 0.46% 하락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강 후약입니다. 647포인트부터 현재 643포인트까지 쭉 빠지고 있고요. 급락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빠지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개인만 삽니다. 692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는데 기관이 494억 원, 외국인이 226억 원이나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시각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9원 60전이나 내립니다. 1117원 20전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0.85% 하락합니다. 원화가 오랜만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목요일장이고요. 이어서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STX중공업, 셀로메드, ESV, 뉴보텍, 미원홀딩스까지 5종목이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STX중공업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상장 유지 결정이 났습니다. 거래가 오늘 재개가 됐는데 일단 하한가로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 저가는 하한가고요. 고가는 시가보다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일중 흐름들 좀 잠시 보시면 장 초반에는 55,300원대까지 보이다가 지금 14,700원, 6,300원 정도 하락하면서 지금 30% 하한가에 직행한 모습 STX중공업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셀로메드 소식인데요. 셀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무상 감자 뒤에 거래를 재개했는데 반대로 거래된 게 첫날 강세입니다. 장중에 7,000원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 많이 반납하면서 6,32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공성 이중약물 전달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소식들도 들려오면서 일단은 좋은 흐름들을 쭉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ESV입니다. ESV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하는데요. 최대 주주가 지분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소식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1,900원대까지 떨어졌던 주식들 다시금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215원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소식은 이제 뉴보텍인데요. 뉴보텍 같은 경우에 또 상한가에 진입을 한 소식입니다. 뉴보텍은 문재인 대통령 3조 투입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한다라는 이 정책의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고요. 4대 강북 개방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이곳에서도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에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단통법 휴대폰 지원금 상한 조항은 합헌이다라고 김희수 헌재 소장의 주제로 오늘 열렸는데요. 조금 전에 이 속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관련 종목들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인기 검색 종목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원홀딩스인데요. 미원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잘 갑니다. 24% 넘게 가고요. 장중에 상한가 부근까지 지금 진입을 했던 상황인데요. 보면 분할 재상장을 했습니다. 분할 재상장 후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틀 연속 상승 잘 달리고 있다라고 체크하실 부분입니다. 미원홀딩스 오늘 24%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6위 SK하이닉스, 7위 삼성전자, 진원생명과학, LG전자, 카카오 순으로 지금 인기 검색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바 이슈부터 해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파운드리 사업 분사 주가에 긍정적이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56,000원대까지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현재는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다라고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는 좀 더딘 흐름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1위 종목이죠. 삼성전자 연일 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1.16% 오늘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소폭 하락했고요. 7,800만 대를 팔았다라는 소식들이 들어왔는데 뭐 뉴스 대비해서는 선방을 하고 있는 소식이고 오늘 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잘 달리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진원생명과학입니다. HIV 백신이 탁월한 효능을 지녔다. 라는 소식들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강세를 보입니다. 5.64% 장중에는 11,500원대까지 10%가 넘는 급등이 나오기도 했던 진원생명과학 소식이었고요. 다음은 LG전자 소식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MC사업부뿐만이 아니라 백색가전의 강자라고 할 수 있겠죠. 용량을 늘리고 가격 내린 얼음정수기 냉장고가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좀 잘 가는 모습들, 고가를 82,800원까지 시가로 찍었는데 이후에 조금씩 빠졌고요.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저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인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98,900원대 600원 정도 하락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고점은 10만원에서 100원 빠진 99,900원이었습니다. 플러스 친구, 새로운 플러스 친구를 출시했는데 무료로 개방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장 초반에 분위기를 이어가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와는 다르게 오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수급의 영향도 좀 받고 있는 장의 영향도 좀 받고 있는 카카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5분 29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미스터 홈런왕 이정남.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오늘은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아래 번호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는 샵 0082번이고요. 이곳으로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다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 가격,
그리고 비중 3가지 정도는 꼭 적어주셔야 좀 원활한 상담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목요일장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두 분이고요. 오늘도 이정남 대리와 먼저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송원산업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산화방지제 쪽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고요. 글로벌리하게 지금 바스프 다음으로 이제 2위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산화방지제 업황이 굉장히 좀 수급이 타이트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18년에 미국 쪽에 이제 석유화학 증설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물량 그리고 가격까지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좀 충족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원재료 패널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서 좀 부진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좀 못 미치는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일회성 비용이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좀 발생을 한 부분도 좀 있었고, 그리고 가격 인상 효과가 1분기엔 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좀 1분기의 시장 예상보다는 좀 다소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2분기부터는 가격 인상 효과가 좀 더 실적에 반영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선도업체인 바스프의 가격 인상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동사도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통한 실적 개선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 2분기, 3분기부터 해서 좀 신사업으로 이제 윤활유 첨가제 부분에 좀 진출했는데요. 올해 3분기까지 해서 지금 캐파가 한 4배 정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내년까지 해서 매출 비중이 한 9%까지도 좀 올라와 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적에서는 본업인 산화방지 쪽에서 좀 견조한 실적, 그리고 추가적인 신사업 부분에서 추가적인 실적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하반기 그리고 내년이 더 좋아지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2만원 매수가, 그리고 24,000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18,500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SK 이노베이션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상황인데요. 오펙에서 감산 합의의 연장이 좀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그에 대한 지금 유가가 한 51달러까지 좀 상승을 해준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가면 그에 따른 좀 수혜를 입는 업체다라고 투자자분들께서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정제 마진 개선세는 지금 2월, 3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유가의 하락으로 인한 조정은 지금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재고이익의 효과가 좀 제거가 되고, 그리고 정기 보수 등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 빠지는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제 마진 3월부터 해서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2분기부터는 휘발유 정제 마진이 굉장히 성수기에 들어서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배당이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배당 성향이 29%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올해 실적 예상했을 때 한 7,000원 정도 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럼 현재 가격대에서 한 4% 정도의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스튜어디십 코드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해본다라고 하면 배당 매력이 높은 동사,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한 1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스튜어디십 코드의 도입에 대한 수혜 종목으로도 굉장히 좀 유망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매수가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 20만원, 손절가 15만 5천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두산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지주사들의 종목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동사도 같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주사들에 비해서 자회사들에 대한 우려 부분이 좀 큰 회사였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좀 자회사들이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다. 특히나 IT 관련 자회사의 실적은 좀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밥캣이라던가 인프라코어라던가 이런 업체들까지도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좀 다소 좀 부담스러웠던 두산중공업까지 최근에는 수주 잔고라던가 매출 추이라던가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턴어라운드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에도 지주사 관점에서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동사도 SK이노베이션과 마찬가지로 좀 높은 배당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매년 자사주를 매각을 해서 배당 지원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어서 지금 향후에 2분기, 3분기 갈수록 증시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 배당주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다시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유하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말씀드릴 것은 종목이라고 하기보다는 코덱스 배당 성장이라는 ETF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소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증시가 좀 굉장히 좋은데 대형주 쪽으로 계속 따라가야 되냐라는 의문을 갖는 투자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서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최근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은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주주의 가치를 얼마나 제고할 수 있는가, 얼마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증시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 뭘 사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배당 성장이라는 ETF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사 같은 경우 이제 배당이 앞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배당 성향이 높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로 해서 펀드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요게 이제 국내 증시에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는 부분입니다. ETF 같은 경우에는 증권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개별 종목 매매하시는 것보다 좀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ETF를 매매하실 때는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 좀 고려해볼 만한 투자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LG하우시스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LG하우시스를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미국 쪽 건자재 업황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향후에 법인세 인하 관련돼서 미국의 공장을 3곳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법인세 인하 관련된 이벤트는 다소 좀 시간이 딜레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는 조금 접어두고 그 대신에 좀 더 주가에 좀 더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최근에 호재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동사의 주가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부진한 자동차 매출 부분이었습니다. 동사의 매출 비중에서 한 30%를 차지하는 자동차 분야 매출에서 최근에 자동차 업황이 좀 개선될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사도 좀 덩달아서 같이 좀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에 지금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 요인이 좀 더 감소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전에 말씀드렸던 12만 5천 원의 목표가보다도 조금 더 중장기 보유하면서 높은 주가 수익률을 좀 기록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하우시스 보유 의견 주셨고요. 긍정적인 코멘트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사이렌 울리고 있는데요. 매수포착 타임이 왔다고 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매수포착 타이밍이 왔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비상교육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실적이나 어떤 다른 외부적인 상황이 우호적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때 다른 업종 대비해서도 주가가 좀 많이 안 간 종목인데요. 이런 점에서 지금 어제 그리고 오늘 정도 반등을 하는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바닥권에다 탈피한다 지금 생각이 됩니다. 비상교육은 아시다시피 이제 교육업체, 특히 이 교과서와 유아교육 쪽에서의 교육 콘텐츠와 유아교육 전문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 매출의 86%를 출판 그리고 10% 정도로 온라인 부분 쪽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기업입니다. 출판 부분 쪽에서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나오고 있는 현재 상태고, 또 학원과 해외 사업 쪽에서의 추가 모멘텀이 이 비상교육의 주가의 상승세를 이끌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 국내 쪽 안정된 캐시카우의 이 해외 사업 쪽 올해 1분기 때 중국과 이런 윙스의 영어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체결을 했는데, 이는 해외 쪽에서의 실적 부분이 꾸준히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비상교육에 대한 올해 실적은 기대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급을 보더라도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수급증을 탄탄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이 15,3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 14,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비상교육 현재 가격 지금 1.32% 상승한 15,300원인데 이 가격대를 매수가라고 짚어주셨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 해봤고요. 이제 김진석 소장의 5종목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포인트로 5종목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아마 연기금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지난주 화요일이죠. 지난주 화요일 날 연기금이 약 3,397억의 수 매수를 보이고 있어서 연기금이 시장의 스탠스를 좀 바꿔주는 것은 아닌가 그런 판단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약 390억대 수 매수, 그리고 오늘은 연기금이 오히려 550억 정도 수 매도를 보이고 있어서 과연 연기금의 스탠스가 좀 바뀌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잠시 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시장을 좀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이죠. 그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앞으로 국가의 돈을 어떻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심의 그리고 의결을 좀 받아야 되는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기금위는 오늘 오전에 그 심의 의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내년부터 2020년 즉 5년 동안 주식 비중을 5년 내 45%로 확대하겠다 이게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45%란 개념이 국내 주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20%, 그리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 25% 정도 더 이제 어떻게 보면 확대하겠다 발표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을 바라볼 때는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을 더 늘리고 있다는 건 어쩌면은 국내 증시가 그만큼 고평가 논란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연기금이 2022년까지 공격적으로 주식을 좀 더 크게 하겠다 그런 판단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하단에 이제는 뭐 2018년부터 22년은 앞으로 얘기고요. 내년입니다. 2018년도 기금 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의결받은 부분인데요. 작년에 연기금 관련돼서 국내 주식이 약 18.4%입니다. 이것을 한국 돈으로 보면 약 102.4조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에는 18.7조니까 122.6조입니다. 따라서 18.4부터 18.7, 즉 0.3%의 어떤 룸이 약 20조, 20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오늘의 주가 기준으로 약 1000주만 사면 22억 정도 되기 때문에 연기금이 말로는 앞으로 5년 동안 45% 정도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내용을 보면 앞으로 그 주식 관련돼서는 연기금이 지금보다 더 보수적으로 할 것이다. 그런 판단을 연기금의 자산 운영한 그 심의 의결을 통해서 잠깐 좀 팁을 좀 얻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는데요. 자, 지난주 화요일날 연기금이 너무너무 많이 샀습니다. 따라서 증권사 평가들은 연기금이 뭐 지갑을 열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했던 종목들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애인소프트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이렇게 연기금이 왜 매도를 했을까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보면 이 점선 같은 경우에 연기금의 순매수의 어떤 패턴이고요. 그리고 아래 하단의 빨간 모습들은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패턴인데요. 특징적인 것들은 3월달까지는 외국인들이 순매수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4월달 들어서 최근 4월 6일, 7일 이후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애인소프트를 상당히 매도를 많이 했다 이렇게 정리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연기금의 패턴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기금은 뭐 비슷한 패턴이지만 약간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기금은 지난 5월 22일이죠. 그때 39만원, 즉 52주 신고가 이후 연기금이 매도했다는 것은 연기금이 예상보다 좀 이렇게 안정적이고 그리고 매매 패턴이 상당히 늦은 종목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애인소프트를 매도했다는 것은 결국 게임주를 지금보다 부중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상 애인소프트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또 다른 대장주죠. 네마블 게임즈가 시장에 들어오고 나서 많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화면상으로는 상당히 큰 봉이 보이고 있지만 공모가도 지금 돌파하지 못했고요. 그런 걸 보면 연기금을 중심으로는 이제는 게임주가 매수보다 매도할 것입니다.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좀 강하게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뭐 같은 관점이죠.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이 가운데서 연기금의 어떤 매매 패턴에 따라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상당히 같이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최근 들어서 어떤 주가의 패턴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이런 어떤 연금의 매매 패턴들이 주가 흐름과 상당히 좀 맞물렸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난 3월 7일 날 50일 신고가입니다. 13,700원일 때 연기금이 이후에 주가를 매도에 따라서 상당히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겠고요. 주행 것은 5월달 이후에 연기금이 상당히 가격폭이 크게 매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연기금은 아무리 정부 정책 관련돼서 SOC 투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문재인 테마주가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어떤 건설주의 수혜가 있다 하더라도 삼성엔지니어링이 이제 이 정도가 됐으면 저는 팔겠습니다. 그런 어떤 매매 패턴들을 연기금이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연기금이 전일이죠. 5,130억 정도 플랜트 수주 소식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매도했다는 것은 이제 건설업종 앞으로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팔겠습니다. 그런 각도로 연기금이 매도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가운데서는 LS입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아시겠죠?
공중거래위원장 내정자 입장에서도 지배구조 개편 이런 부분도 계속 얘기했는데 따라서 LS 같은 경우 이시작 현재 50일 신고가 75,400원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은 어떻게 보면 3월달 이후에 연속적으로 순 매수보다 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5월달 이후에 정확하게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연기금이 LS를 비롯해서 소위 지배구조 개편 이런 종목들 매도했다는 것은 이미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다 반영됐습니다. 그런 어떤 관점을 보여줬겠습니다. 자, LS 말고도 오늘 신고가 같던 종목들 지주사들이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이 시각 현재 50일 신고가를 보이겠고요. 어느덧 이 종목이 27만 9천 원대 상당히 어마무시하게 급등했다는 것을 보면 지주사 관련돼가지고 이런 이벤트가 과연 더 갈지 아니면 이 시각 이후에 멈출지는 좀 판단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 이어서 GS죠. 우리가 이 종목도 지주사 개편 관련 수혜주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두 종목, 이 종목 포함해서 세 종목이 50일 신고가 같다는 것은 과연 지금부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연기금은 이제는 모든 이벤트 그리고 기사 이런 부분들이 재료가 다 소멸됐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지금 팔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투어입니다. 물론 하나투어 모더투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이벤트 속에 있었죠. 하나투어 모더투어가 상승했던 모멘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즉 중국 관련 사드 배치 이런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좀 그 경제적인 보복을 지금보다 안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맞물려서 지난 5월 18일 날이죠. 자, 96,200원까지 갔습니다. 이 종목들이 여기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수많은 눈물과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자, 그만큼 이제 중국 관련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연기금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 지난 2월 달부터죠. 정확하게는 1월 달 이후에 연기금은 지난 1월 달 이후에 이제는 뭐 저점일 것이다. 그 관점으로 소폭이나마 샀던 것이 최근 들어서 하나투어의 메인 패턴은 결국 연기금이 이끌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의 메인 패턴 가운데 이 자료가 이게 제로 베이스인데요. 상승한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상승량이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따라서 하나투어의 상승의 이벤트는 결국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지금부터는 매수보다 매도로 돌아서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기금이 지난 22일 날 공격적인 순 매수 가운데서 매도했던 다섯 번째 종목이 현대백화점인데요. 자, 현대백화점의 판단은 저도 잘 못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수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기가 1분기가 좋아지고 있다. 또한 2분기가 좋아지고 있다지만 과연 시청자를 비롯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런 내수 소비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연기금 가운데서 현대백화점 이쯤에서는 이제는 매도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이 예상보다 현대백화점 관련돼서 연기금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현대백화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미국에 있는 메이시스라는 종목 아실 겁니다. 백화점이죠. 상당히 오래된 백화점인데요. 자, 이 종목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라기보다도 2016년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좀 하락세를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정확하게는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보면 작년 11월 달 이후에도 주가가 소폭이나마 상승했습니다만 2017년도 이후에 하락했다는 것은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즉 전 세계 증시가 GDP나 주가나 상승하고 있지만 내심으로 보면 내수는 상당히 부진하다는 것이 현대백화점의 매도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급등했던 메이시스의 매도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기금 순매도 종목들 5종목을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종목 상담 들어온 것들 해결을 해야 되겠죠. 7883번님께서 성신양회 7,530원의 평단가고요. 수량은 20%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매도 시점 궁금해요 하셨는데 이정남 대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성신양회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시멘트 업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성신양회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매출액 1,450억 그리고 영업이익 22억, 당기순이익 20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시멘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1분기 실적 좀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 매출액은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상대적으로 좀 수익성은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수익성이 왜 떨어졌느냐 하면 유연탄,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그리고 또 철도 운임이 좀 상승을 하면서 수익성을 좀 다소 부진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올해 내년까지 해서 시멘트 수요는 좀 증가할 수 있는 국면에 좀 들어와 있다라는 측면에서 동사 같은 경우 지금 주가는 뭐 바닥 구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를 굉장히 좀 잘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는 좀 우상향 패턴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밸류에이션 PBR 0.5배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는 수준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차트 잠시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6,700원 단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지금 위에
7,700원에서 7,800원에서는 또 강한 저항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지금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7,800원 돌파해서 안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 그러나 재차 7,800원 언더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보유 비중에서 일부는 좀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 라인 6,700원 선에서 다시 매수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을 좀 일목요연하게 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5724번님의 SK이노베이션 종목입니다. 평단가가 154,000원, 비중이 높네요. 40%. 일단은 사신 가격보다는 지금 수익 구간이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김진석 소장님 어때요? 앞으로의 전망은? 네, 지금 정유 3사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정유 3사들의 실적은 아무래도 유가에 대한 변동성에 따라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GS를 비롯해서 SK이노베이션, 소위 SOE 이런 종목들은 미국의 유가의 어떤 방향성을 보면서 시장에 대한 고민하는 것이 맞다. 이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유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말씀드려보려면 WTI, 즉 서부 텍사스 원유에 대한 팩트의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은 유가 상당히 2014년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100까지 넘었었고요. 2016년을 잠깐 좀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펙이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유가를 감산하겠습니다 얘기했고요. 이제는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 이제 오펙에서 또 모일 예정인데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비오펙 가운데서 러시아가 모여서 앞으로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이제 지금처럼 감산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정해지지 않았지만요. 현재까지 배럴당 하루에 130만 배럴이면 어마무시하게 지금 증산보다 감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6개월 감산했지만 앞으로는 9개월 동안 감산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팩트가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오펙 관련돼서 수많은 이슈 가운데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배럴당 $55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제 상승한 이유가 뭐 있었죠? 2017년부터는 감산할 것입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각 이후에 오늘 저녁 이제 오펙에서 결정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오펙 입장들은 똑같은 수요가 있다면 지금보다 그만큼 공급량을 줄이게 되면 유가가 지금도 상승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가 급등이 결국 중동산, 오일 이런 부분들 소위 그 오일머니가 상당히 많은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2017년도에 학습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죠?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1월 달에 배럴당 $55 그리고 장중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40 이하 내려갔기 때문에 이번 오펙 회의에서 어떤 결정하더라도 이미 시장 참여자들은 아마 유가가 상승보다 하락할 것이다.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유가 관련돼서 동결하더라도 유가가 $50 전에 멈춘다면 결국 SOL 비롯해서 정유 3사의 주가는 지금보다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맞다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이 종목 그 수익 실현의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럴 때는 일단 매도하시고서 오펙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미국의 1분기 이어서 2분기 경제 성장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부분들도 유가의 큰 팩트로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펙 감산 합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도 관점에서 살짝 두시고 이후의 상황들을 다시 예의주시하자라고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에 또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장 내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이정남 대리의 5종목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EM텍이라는 종목을 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피커 쪽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엔 휴대폰 부품 사업분에서 매출이 크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대신에 마진이 계속 좀 하락을 하면서 매출 정체, 실적에 대한 정체 부진 그런 부분이 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밸류에이션이 개선되지 못하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부터 해서 제품 사업분에 좀 진출을 하면서 그쪽에서 좀 강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을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어폰 그리고 스피커 쪽 제품을 ODM 방식으로 좀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지지난달에 미국 쪽에 신제품을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 늦은 다음 달에 동사의 신제품이 좀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톤풀이라는 이어폰 제품인데요. LG전자
ODM 방식으로 좀 생산이 돼서 판매가 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BA 스피커라는 신 제품을 좀 탑재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음질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초소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무선 형태로 좀 출시가 된 블루투스 이어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동사의 좀 실적이 크게 좀 좌우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대로라면 한 제품 쪽 매출이 한 300억 정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동사와 좀 같이 볼 종목이 이제 블루콤이라는 종목인데 블루콤 대비해서 좀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주가 12,400원, 350원 좀 더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보유하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12,000원 언더로 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마크로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체 분석 기술력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향후에 유전체 분석 시장이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동사의 시장성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가장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는 동사가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안 좋았던 부분이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센티멘털 부진 그리고 관련된 법령 개정안이 계속해서 통과를 못하거나 좀 계속해서 좀 축소되는 수준에서 좀 개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동사의 주가를 계속해서 눌러놓고 있던 상황이 있었는데 최근에 좀 정부가 좀 바뀌면서 좀 법령 개정안에 따라서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고려해볼 만하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매년 한 900억 정도의 매출을 좀 일으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법령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1,000억을 넘어서는 매출을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4만원, 손절가 27,000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AT젠 또 바이오 쪽 섹터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NK뷰키트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대장암을 진단하는 키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요 키트 같은 경우에 이제 건강검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건강검진, 특히나 대장 쪽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전날부터 굉장히 좀 피곤한 시간을 좀 거쳐야 되는데요. 동사가 개발한 NK뷰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이 간편하게 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 향후에 건강검진의 패러다임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 다만 이제 가격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내외 쪽에서 보험 등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에는 이미 좀 보험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최근에는 CF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좀 계속해서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굉장히 좀 큰 폭의 성장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글로벌리하게 수주를 굉장히 좀 많이 따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년까지 해서 좀 매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전략으로는 보유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풍이라는 종목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영풍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자회사의 실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지금 밸류에이션 상도 굉장히 좀 저렴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려아연 관련된 리스크가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금 동사의 연결 매출의 한 60% 이상이 IT 자회사 쪽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IT 자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부터 F량 RFPC 쪽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주가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동사의 실적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는 크게 부담은 없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97만원 언더에서 매수 접근 좀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115만원, 손절가는 88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이제 기업은행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 관련주 중에서도 주가의 상승폭이 좀 둔화되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 이유 자체가 이제 4분기부터 해서 다른 은행 업체들과는 좀 비교했을 때 실적이 크게 좋아지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기업 부분에서 실적이 조금 다소 둔화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이 동사의 주가를 좀 눌러놨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최근에는 기업 부분에서도 실적이 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순이자 마진도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배당 수익이 굉장히 높습니다. 동사가 보유한 KTNG 주식을 올해 안에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매각 차익 또한
배당 재원으로 사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관련주 쪽에서 밸류에이션이 아직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수준에 있다. 그래서 매수 접근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가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은행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정남 대리의 5종목 쭉 들어볼 수 있었고요. 자, 이제 매수 포착 타이밍이 왔다고 하는데 한번 또 가보도록 하죠. 메리츠 정금증권 강남금융센터로 가봅니다. 전희승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코스피 종목 중에 하나, 삼위각기라는 종목을 좀 꼽아봤습니다. 예, 이유는, 지금 현재 굉장히 공권 플레이를 하고 있는 대형주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코스피가 이제 2,300 위로 강한 돌파를 하고 있는 모양새라, 시장 민감주들은 대부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형주는 그렇진 않은데, 그 와중에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좀 꼽아본 거고요. 삼위각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피아노, 기타, 이외에도 이제 면세점 매출이 있거든요. 매출 비중 한 38% 정도 되는데, 인천공항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이제 삼익 면세점이, 최근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 과거에 비용을 많이 썼던 부분이 이제 2년 전에 적자로 만들어놨던 그런 부분이 이제 점차 흑자 전환 모멘텀으로 좀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흑자 전환을 하지 않았지만 가파르게 매출이 올라가면서 BEP 수준을 좀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과거에 자일러라는 회사, 피아노 회사, 독일 회사입니다. 여기를 인수를 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해외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그동안 이제 주가 하락을 계속 보여왔던 것은 면세점에 대한 좀 안 좋은 시선들, 중국향 특히 매출이 조금 외부 환경 요인 때문에 좀 시끄러졌던 부분이 아무래도 좀 기어가게 했던, 주가를 좀 기어가게 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실적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바닥 좀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지금 3거래일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조금 공방이 좀 치열했습니다. 십자형 캔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 부분으로 좀 매수를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BPS를 좀 접근해보면, PBR 1배 좀 미만에 있습니다. 오늘 2,350원 정도 지금 현재가 보이고 있는데, BPS는 이거보다 훨씬 위에, 한 2,500-600원 정도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3년, 평균 PBR 1.1배 정도를 적용시키면, 그래도 업사이드 한 28% 정도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2,8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하겠고요. 손절가는 2,2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위각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2,800원 목표가 주셨고요. 매수가도 지금 종가 정도로 주셨고요. 손절가 2,2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메리츠 정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종목 이야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소장의 5종목 들어봐야 되는데 이번에 어떤 관점에서 5종목을 또 주셨나요? 네, 기본적으로 연기금의 색깔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저도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있을 때 연기금에 가서 이런 종목이 이렇게 상승할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데요. 자, 그 가운데서 하나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해외 주식을 비교합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만 가지고 비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해외 주식을 비교해 드린 이유가 결국 그들 운용력들한테는 이런 종목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좋기 때문에 이것을 사야 됩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가끔 해외에 대한 종목을 좀 말씀드린 것을 양해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지난주 화요일 날 외국인을 넘어서 연기금이 순매수했던 첫 번째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볼 때 삼성전자를 왜 연기금 샀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상당히 고민이 좀 많이 있는 종목 중 하나고요. 자, 삼성전자 관련돼서 이제는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어느 누구도 정할 수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의 모습을 보더라도요. 주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의 방향성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 고민들 많이 있습니다. 따라 삼성전자의 방향성은 이제는 어떤 외국계 매매 패턴을 보면서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항상 나오는 종목들이 비교 종목들이 애플입니다. 코드가 AAPA라고 그러는데요. 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달에 또 주당 $156까지 갔고요. 최근 들어 소폭이나마 상승했지만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작년 말부터 애플의 주가 신고가가 16번, 17번 갔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밀리지 않은 이상 결국 애플의 주가가 같은 동조 현상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삼성전자의 목표가가
뭐 3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인데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애플의 주가가 지난 5월 15일 날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고점이죠. 배럴당 156달러를 과연 돌파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나 이렇게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뭐 주당 뭐 180달러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 너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지금부터는 투자자의 몫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종목 가운데서 포스코에 대한 설명을 좀 제가 잠시 후에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포스코 뭐 주가에 대한 급등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어저께 수많은 이슈가 있었죠. 자, 중국이 이번에 무디스 신용평가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것은 한국의 수출이 국가가 1위이기 때문에 중국이 GDP를 비롯해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것은 결국 한국이 수출이 그만큼 안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기 좋겠고요. 자, 포스코의 주가가 뭐 지난 1월 달에, 지난 3월 달이죠. 29만 8천 원, 30만 원 찍지 못했지만 지난 3월 달 고점의 주가가 소폭이나 밀렸다는 것이 보실 화면의 패턴 같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들 4월달 이후에 주가가 밀릴 때마다 연기금은 공격적이라는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공격적으로 순 매수했기 때문에 포스코의 주가의 방향성은 지금부터는 연기금이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포스코가 상승하게 된 기본적 팩트 가운데서 중국의 어떤 경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는데요. 자, 이제는 뭐 중국 관련돼서 신용등급이나 또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면 포스코의 주가 이쯤에서는 좀 정리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또한 최현실 게이트 관련돼서 포스코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는 기업의 실적보다도 이제는 정책의 리스크가 포스코를 좀 지배할 것은 아닌가 이런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볼 세 번째 종목은 현대차인데요. 자, 현대차 뭐 지난 5월 23일이죠. 17만 3천 원대까지 갔습니다. 뭐 곧 보실 화면을 통해 느끼는 것들이 지난 3월 달 이후에 현대차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중국이 사드 배치 관련돼서 상당히 한국을 부정적으로 얘기했었고 한국에 있던 현대차가 중국에서 뭐 불타 있고 또 유리창이 깨지고 그런 어떤 상대적인 악재가 있었습니다만 4월 중순 이후에 어떻게 보면 현대차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실은 실적을 비롯해서 뭐 딱히 나아지는 거 없습니다만 이제 한국에 있는 특사가 중국을 갖고 또한 그 모습 속에서 중국 한국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현대차를 비롯해서 소위 아모레퍼시픽, 소위 화장품주가 떴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주가는 우리가 정할 것이 아니고요. 중국이 한국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현대차의 주가가 맞물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해외 차트를 잠깐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번에 뭐 포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포드 시청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아시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자, 포드의 주가가 참담할 정도로 주가 하락했습니다. 하락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안 팔려서 하락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현대차의 주가의 방향성도 결국 포드의 모습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는 자동차 관련돼서는 이제는 주가가 상당히 상승할 만큼 상승했다.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한 종목 가운데서 테슬라라는 종목을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TSLA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전기차에 대한 모습도 많이 가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테슬라의 주가 이제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에너지 회사인데 많은 분들이 현대차에 대한 주가를 얘기할 때 꼭 테슬라를 얘기하고 이런 얘기합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현대차가 상승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테슬라의 그 이제 업무적인 구조를 보면 이제 테슬라 모터스에서 모터스가 빠졌다는 거 제가 가끔 강조드리겠지만 테슬라하고 현대차가 비교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대차의 주가가 하락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종목 가운데 SK텔레콤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SK텔레콤 정부 정책 기대감보다 상당히 그동안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 그 많은 여당 야당의 그 후보들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통신력 기본요금 인하를 비롯해서 수많은 것을 하겠습니다는 얘기했고요. 단톡법 관련돼서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단톡법도 상당히 폐지된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통신업종의 주가 지금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색깔로 보면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앞서서 몇몇 종목들이 5월달 이후에 상승했던 종목도 있는데요. SK텔레콤도 상승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 관련돼서 이런 부정적인 즉 통신요금 인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미 반영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쪽에서 연기금이 공격적으로 순매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KTNG입니다. KTNG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최근 들어서 악재가 많이 있었고요. 지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5월 초까지는 급락했습니다. 정확하게는 5월 10일 날 11만 원대 신고가 이후에 급락했고 다시 한번 상승했는데 하락했을 때
때 이런 이유가 있었죠. 경쟁사에서 전자담배 출시 때문에 주가 하락할 것입니다. 그렇게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많이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는 실은 충성도가 많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호 식품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충성도가 있기 때문에 과연 경쟁사가 전자담배를 뭐 관련형으로 전자담배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KTNG에 있던 담배를 매수하셨던, 그리고 KTNG 관련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담배에 대한 충성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쟁사의 담배가 나온다 하더라도 KTNG의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은 피울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주 가운데서 화요일날 연기금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순매했었던 종목 가운데서 엇갈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런 종목 중심으로 이번 주 화요일날 연기금이 상승했던 그런 종목 5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5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연기금이 이번에는 순매수한 5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자, 현재 시각이 3시 26분 52초 지나고 있고요. 저희도 마감 시황들 한번 점검을 해보러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현재 2343.67포인트 마감이 예상되고요. 이대로 지금 종가가 마감이 되면 오늘 고점 마감이 될 것 같은데요. 벌써 1.14% 상승입니다. 포인트로도 26포인트 이상 상승인데 오늘 정말 잘 달리는 코스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 좀 그래프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320포인트부터 현재 포인트 2343포인트까지 쭉 올라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고점을 지금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는 코스피인데요. 수급 주체들이 좀 변동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외국인 기관이 이끄는 장입니다. 쌍끌이 매수고요. 개인은 팝니다. 일단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연기금 투신이 아닌 금융투자 쪽에서 3,608억 원이나 현재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투신 연기금은 팔고요. 외국인이 크진 않지만 753억 원 사고 있고요. 장 초반보다 외국인의 매수도 많이 늘어서 장을 동반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3,891억 원 오늘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까지 모두 상승하고요. SK하이닉스만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많이 커졌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포스코, 삼성생명 모두 상승하고요. 포스코와 삼성생명의 상승폭이 크고 삼성물산도 13만원대 이제 중반까지 어느새 올라왔습니다. 한국전력만이 오늘 50원 하락하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43.53포인트, 거래소와는 정말 다른 모습이죠. 2.51포인트, 0.39%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은 수급 주도주 실적이 없다, 발목이 잡혀있다라고 하는데 거래소의 대형주와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죠. 일단 전강 후약 장세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647포인트까지서 현재 포인트까지 쭉 빠진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기 전에 수급 주체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수급 주체 보면 개인이 719억 원 삽니다. 하지만 기관 외국인이 거래소와는 반대로 쌍끌이 매도를 합니다. 동반 매도하고요. 기관이 502억 원 팝니다. 기관은 전주체가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242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파란불이 많이 보입니다. 1위부터 5위 모두 파란불이고요. 셀트리온, 카카오, CG는 메디톡스, 로엔 할 거 없이 모두 하락입니다. 낙폭이 굉장히 큰 종목은 없지만 모두 골고루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머티리얼즈만이 오늘 선방을 하는 모습입니다. 19만원대는 여전히 지키면서 2%대 상승폭 이어가고요. 코미팜, 보함, 나머지 SFA, 컴투스, 휴젤 하락하고요. 특히 휴젤 종목은 1.2% 정도의 낙폭이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5월 25일) 목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클로징벨이 조금 전에 올렸고요. 한 8초 전에 지금 올렸습니다. 이제 오늘장에 대한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대형주가 이끄는 거래소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오늘도 올라가면서 신고점을 경신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마감 시황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소장님이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까지 5거래일째 상승했고요. 네. 오늘 눈에 띄는 것들이 오늘의 종가가 2,343선인데 종가가 실은 고가를 넘었을 정도로 상당히 큰 에너지가 오늘 모습 보이겠다 이렇게 총평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틀 전에 연기금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만 오늘은 또 새로운 또 강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금융투자가 3,600억 정도 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의 주체 가운데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 결국 금융투자가 오늘의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좀 정리 드릴 것 같은데요. 다만 특징적인 것들은 지난 이틀 전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이 3천억 이상 공격적인 순매수할 때 코스닥 시장을 매도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도 금융투자 쪽으로 유가정보 시장에서는 금융투자가 3,600억 정도 순 매수했는데 자, 코스닥 시장을 보면요. 금융투자가 84억 정도 순 매도를 하고 있어서 어쩌면 지금부터는 코스닥 시장을 우리가 이제는 매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들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전체의 특징 가운데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아신 것처럼 그 공정거래위원회 내정자 입장에서 지배구조 개편 또한 지주사 이런 부분들을 지금보다 엄격하게 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의미가 지주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보다 재벌의 규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보다 엄격하게 하겠다 그런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 가운데 대형주가 상승했다는 것은 어쩌면 또 다른 어떤 유동성 장세로 들어서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유가정보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에 많이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의 시장의 한계인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을 매수할 수 없던 이유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가정보 시장은 이번 1분기 순이익이 약 30조가 넘어서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1분기 실적 예상보다 부진합니다. 따라서 소위 연기금이나 금융투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코스닥을 못 사는 이유는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코스닥을 우리가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중소정책주 또한 중소기업 이런 부분들을 예상보다 긍정적 코멘트가 많이 가 있고 또 한번 정부정책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유가정보 시장이 이렇게 급등했을 때 이제는 코스닥 시장으로 어떻게 저가 메리트 차원으로 참석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관점 말씀드려봐야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 시각 현재 유가정보 시장은 오늘까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이 시각 현재 643선 가운데서 금융투자가 84억 순매도로 오늘 시장을 마감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마감 시황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342포인트 나오고 있는데요. 1.1% 상승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 마감입니다. 645.05포인트에 지금 마감이 됐고요. 0.46% 하락입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거의 급락세네요. 1,116원 60전의 거래가 끝났고요. 10원 20전이 지금 하락을 하면서 원화의 강세가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마감까지 해보도록 하죠. 오늘 저는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전에 함께하신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수익률 점검 일단은 장규환 부장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여의도금융센터 메리츠증권증권입니다. 4월 10일 월요일에 현대위아 64,000원에 매수했는데 현재 11.6% 상승입니다. 대세 국면의 전환식이고 순환매로 상승하고 있다. 하락폭 50%분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자라고 주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3월 28일 화요일에 매수한 SK케미칼 지금 10% 상승이 됐습니다. 라이프사이언스 사업 부문이 올해 턴어라운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까지 조금 더 가져가자. 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 다음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웅 대리 5월 18일 목요일에 매수한 현대일렉트릭 9.5% 수익 났고요. 업황 개선으로 실적 회복이 가능하다.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수익률 점검을 조금 더 자세히 해주실 분하고 전화 연결을 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이라고 합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나보도록 하죠.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대위아 종목이 지금 상승폭이 꽤 커졌어요.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대위아가 이제 현대차, 현대모비스하고 이제 더불어서 잘 올라가는데 최근에 그 현대자동차가 상승을 할 때 상대적으로 이제 현대위아가 좀 덜 올라갔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장세를 갖다 이제 냉철히 분석해 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대형주 위주의 장세이면서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순환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전평가되어 있는 것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가고 난 빈 자리를 이런 종목들이 갭을 메끼면서 올라가는 장이다라고 이제 평가하면서 순환매를 갖다가 발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좀 가장 컸었죠. 여기에 따라서 뭐 하락할 때는 이유를 다루면은 실적이 부진하다. 뭐 중국, 미국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거꾸로 이제 올라갈 때는 왜 올라갔는지에 대한 그 호재성 재료가 나오게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추종해서 하기보다는 먼저 선점하는 이런 전략을 갖고 한다 그러면은 남들보다 좋은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현대유화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반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어느 시점을 보고 이 종목을 올라가는 데까지 매매를 해야 되냐 이런 관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면은 단기 3개월, 6개월 보는 게 아니라 2년, 3년, 5년을 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2년, 3년까지 올라가기 시작한 초입 단계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단계까지 올라가는 가격이 한 7만 5천 원, 6천 원대가 일단은 올라가는 거고 조정받고 다시 그런다라면은 추가 상승의 여력이 충분하니까 그런 시점을 충분히 파악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위아에 대한 향후 전망까지 함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의 주요 일정 산업별 투자 정보 바로 정리해드립니다. 자, 5월 25일 목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저희는 내일장에 대한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고요.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다 보니 내일 그리고 다음 주를 또 함께 기약을 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내 소장님 상승을 하다 보니 내일은 또 하락하는 거 아니야라는 오늘도 그런 얘기가 사실 많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내일장? 이번 주 들어서 시장에 대한 판단은 지금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정말 5월달, 지난 5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주가가 그 다음 주에 밀렸을 때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소위 허니문 그런 기간이 끝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상승해가지고 이제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과연 전망치를 어디까지 올려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많은 장애를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충격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리뷰를 좀 드려봐야 되겠고요. 자, 오늘 5월달 FMC 의사록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일 것 같고요. 동결인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다시 해봤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 미국의 기준금리 밴드가 지금 0.75부터 1% 밴드인데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 이런 관점인데요. 과연 그것이 한국에 어떤 입장에 미칠지 그런 부분도 고민입니다. 아신 것처럼 오늘 기준금리 한국이 동결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1.25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서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려도 고민 또한 내려도 고민이기
아니기 때문에 이 이후의 판단들은 결국 가끔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지금 이후의 경제를 어떻게 할지 그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들이 지난 시기에 주가 급등했던 KB금융 이런 종목들이 50일 신고가가 5월 초에 기록한 이후에 역사적인 신고가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자, 금융지 신고가의 기본적인 밴드는 저거죠. 결국 미국 강국의 어떤 그 금리 차이가 난다면 그만큼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 속에서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직하면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지난 5월 초에 정말 신고가 모습을 기록했고요. BNK 금융지주는 송sen 회장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 혐의로 이달 30일 정도에 다시 한번 이제 재판이 열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까지 상승했다는 것은 상당히 금융주에 있어서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시장에 좀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5월달 이번에 의사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6월달 기준금리 인상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상 쪽으로 좀 센스가 있다는 것이 금융주가 또 다른 상승할 수 있는 계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다른 팩트 가운데서 다시 미르 그리고 K스포츠 재단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과거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 중심에 좀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윤석열 이제는 지검장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지난 시기에 우리가 삼성 이외에 몇몇 미르 그리고 K스포츠 재단 관련돼 가지고 출연료 이런 부분들은 이것이 뇌물죄다 이런 관점인데 삼성 이외에는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만 어제그제 기사를 보면 미르 그리고 K스포츠 재단 관련돼 가지고 50여 개 회사들을 조사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런 코멘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 미르 그리고 K스포츠 재단 관련돼서 다 출연금을 줬던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정치화돼서 리스크가 된다면 이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기업들이 실적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오너 리스크 또한 법률적 리스크가 상당히 들었을 수 있어서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확대될지 몰라도 최현실 게이트 관련돼 가지고 어쩌면 이제 지금과는 다른 시즌2가 들어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워닝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그리고 향후장에 대한 이야기 쭉 들어봤고요. 이제 이정남 대리와 함께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종목 이야기 좀 해보면서 정리할까 하는데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송원산업이라는 종목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의 대부분 이제 산화방지제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리하게 지금 바스프 다음으로 2위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산화방지제 업황이 굉장히 타이트한 수급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상황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타이트한 상황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내년까지 해서 미국 쪽 석유화학의 증설 랠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에 따른 수혜를 좀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미국 석유화학 증설을 통해서 물량 증가 그리고 덧붙여서 가격 증가까지 좀 누려볼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당초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원재료인 페놀 가격이 좀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일회성 비용이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발생한 부분, 그리고 1분기부터 가격 인상이 계속 이루어졌었는데 이 부분이 1분기에 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가격 인상 부분이 2분기부터 좀 실제로 반영이 될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좀 선도업체인 바스프에서도 가격 인상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도 가격 인상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견조한 실적 상승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본업 다음에 이제 신규 사업인 윤활유 첨가제의 경우에는 작년 2분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 3분기까지 해서는 캐파가 한 4배 정도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아마 매출 비중에 9%까지도 매출 비중이 올라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본업인 산화방지 쪽에서 견조한 실적 상승 그리고 추가적인 신규 사업에서도 충분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12개월 포워드 PER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9배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밸류에이션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적으로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계속해서 좋아지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매수가는 지금 24,400원인데 2만원 언더에서 좀 매수를 해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8,500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만 더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SK이노베이션을 좀 짧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펙 산유국에서 감산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익 매물로 해서, 유가가 좀 빠져서, SK이노베이션 주가도 좀 빠진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좀 그래도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51달러까지 좀 올라와 줬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주가도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정제 마진 쪽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월 2분기부터는 또 휘발유 정제 마진이 성수기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굉장히 견조한 실적 흐름 보여줄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최근에 말씀드리는 스튜어디시 코드 관련돼서 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 지금 성향 29% 정도로 되고 있는데 올해 실적 예상했을 때 한 7,000원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4% 이상의 배당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연금이 한 10%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스튜어디시 코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을 때 동사에 대한 수급 그리고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해봐도 좋은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이야기까지 정리를 쭉 한번 해봤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명동지점 이정남 대리 그리고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오늘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행복한 저녁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